지난주 삼성전자 주주들은 남의 회사 소식에 계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엔 없고 삼성에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는 말 그대로 버티는 한 주였습니다. 하루에 두 자릿수로 밀린 날도 있었고요. 밤에 잠이 안 오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장이 쉬는 날이니 시세 이야기는 접어두고 조금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쏟아진 악재들을 한 줄로 세워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메모리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중국 메모리 회사가 증시에 상장해서 값이 폭등했다는 소식, 메모리 이야기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내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 이것도 메모리고요. 중국이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그 장비로 만들려는 것도 메모리입니다. 지난주 내내 시장을 흔든 게 메모리 한 축이었다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낙폭이 그렇게까지 커진 데는 악재 말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시장에 받아줄 돈이 없었습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달 130조 원을 넘었는데 지난주에 109조 원으로 줄었어요. 50조 원을 넘던 하루 거래대금도 20조에서 30조 원대로 반토막 났고요. 빌린 돈으로 산 물량은 한 달 사이 30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4조 원어치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려나간 겁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평소대로라면 같은 소식에 이 정도까지 폭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대응을 늦게 한 게 아니라 남의 강제 매도가 내 계좌값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남의 회사 설계도를 받아서 대신 칩을 찍어주는 사업, 파운드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국내에서 첨단 파운드리를 하는 곳은 삼성전자 하나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메모리만 보고 값을 매기는 동안 이 반쪽은 계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반쪽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 년간 삼성전자 주가를 가장 무겁게 눌러온 자리가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메모리 걱정에 가려서 뉴스가 잘 안 나오는 대목이고요. 오늘은 이 반쪽 이야기를 처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리가 왜 그동안 주가를 눌러왔는지 그 구조부터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자 전환 시점과 아직 남은 걸림돌까지 정직하게 짚어볼게요. 첫 번째, 파운드리가 주가를 눌러온 구조입니다. 지난해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은 50%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평택 P2와 P3 라인이 주문부진으로 반쯤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공장의 성질을 아셔야 해요. 공장은 고정비 덩어리입니다. 절반만 돌려도 설비, 감가상각비, 전기료, 인건비는 거의 그대로 나가요. 물건을 안 팔아도 돈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 50%와 80%는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선이에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증권가는 올해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를 합친 비메모리 부문이 2조에서 3조 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봅니다. 메모리가 사상 최대로 벌어들이는 동안 옆에서는 매년 조 단위로 까먹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게 몇 년째 삼성전자에 붙어있던 꼬리표였어요.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데도 시장이 값을 다 쳐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들이에요. 가장 큰 변화가 가동률입니다. 1년 전 50%를 밑돌던 가동률이 올해 1분기에 80% 선을 넘었어요.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대만 매체 디지타임스가 이를 보도했고 시장조사 업체들도 같은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익분기점, 그 선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공정 쪽에서도 진정이 있었어요. 삼성은 지난해 4분기에 2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했고 업계에 알려진 2나노 수율이 55%에서 6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칩이 몇 개 나오는지를 뜻하는 숫자예요. 낮으면 만들수록 손해가 나죠. 그 숫자가 올라왔다는 건 이제 팔아서 남길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고요. 회복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값을 깎아서 물량을 따온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증명해서 따왔습니다. 삼성은 HBM사의 미판칩, 베이스 다이에 자기 회사 4나노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받아찍기 전에 자기 물건으로 공정 실력을 먼저 보여준 셈이죠. 지난 2월 회사 임원이 밝힌 이 제품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11.7에서 13기가비트, 전력 효율은 이전보다 40% 좋아졌습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니까 자기가 만든 메모리에 들어갈 미판칩을 자기 라인에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돌아가면서 실력이 쌓이고 그 실적이 외부 고객을 설득하는 자료가 돼요. 메모리를 많이 팔면 파운드리 일감이 같이 생기는 구조인 겁니다. 경쟁사는 메모리를 팔아도 미판칩은 남에게 맡겨야 하고요. 같은 메모리 호황에서 삼성이 한 번 더 먹을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명단
명단이 달라졌습니다. 테슬라와는 자체 AI 칩 생산 계약을 맺었어요. 20조 원이 넘는 규모죠. 엔비디아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록의 언어 처리 장치 생산도 삼성이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브로드컴과 5년짜리 협력에 서명하면서 2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애플, 퀄컴, AMD, 구글 쪽에서 2나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럼 언제 흑자로 돌아설까요? 하나증권 김노코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거는 수율이 안정된 4나노 공정에서 엔비디아 향 물량과 HBM 베이스 다이 출하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가동률 회복입니다. 몇 년째 조 단위로 까먹던 사업부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고, 삼성 주주 입장에서는 발목에 매달려 있던 무게가 하나 떨어지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같은 연구원이 2027년 연간 흑자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어요. 이유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입니다. 새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설비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히거든요. 공장을 짓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회계상으로는 당장 비용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 흑자와 내년 연간 흑자는 별개의 이야기로 놓고 보셔야 합니다. 테일러 공장 일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은 현재 장비를 설치하는 중이고 올해 말 첫 웨이퍼 투입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양산은 내년부터고요. 여기서 만들 물건이 2나노 공정 제품이에요. 미국 고객이 미국 땅에서 받아갈 수 있는 2나노 라인을 삼성이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값이 나가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은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관세와 정책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땅의 최첨단 라인을 가진 회사는 손에 꼽힙니다. 그 좁은 명단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사이예요. 그럼 아직 남은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지금 가동률 상승의 상당 부분이 내부 물량이라는 점이에요. HBM 베이스 다이처럼 자기 물건을 자기 라인에서 찍는 몫이 크다는 겁니다. 시작으로는 좋지만 사업 안정성으로 보면 외부 대형 고객이 더 필요하죠. 수율도 과제로 남아있어요. 업계에서는 대형 팹리스가 대규모 위탁 생산을 맡길 때 요구하는 수율 기준을 70% 안팎으로 봅니다. 지금 삼성의 2나노 수율이 60%대라면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자리고, 그 진도가 다음 대형 수주의 조건이 됩니다. 지난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값이 무너진 이유는 전부 메모리 쪽 걱정이었어요. 중국 증설, 낸드 가격, 장비 국산화요. 그 걱정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삼성전자에는 그 걱정이 닿지 않는 반쪽이 하나 더 있고, 그 반쪽이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값에는 그 반쪽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럼 8월에 무엇을 보실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부문별 숫자가 공개됐으니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둘째, 2나노 수율에 관한 보도가 나오는지 70%라는 문턱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셋째, 새로운 대형 고객 이름이 나오는지요. 애플, 퀄컴, AMD, 구글 중에 어느 이름이 확정으로 바뀌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뉴스만 챙겨보셔도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값이 크게 빠진 직후는 판단이 가장 흐려지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대개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귀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라도 꺼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계좌는 회복할 방법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큰 그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회사 사정을 알고 나서도 계좌 앞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죠. 회사의 반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과 내 평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장이 쉬는 날이 그 기준을 정리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열려있을 때는 마음이 급해서 잘 안 되거든요.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입니다. 마치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드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되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자금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값을 무너뜨린 악재는 중국 증설, 낸드 가격, 장비 국산화, 정부 메모리 쪽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경쟁사에 없는 반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운드리요. 1년 전 50%를 밑돌던 가동률이 올해 80%를 넘었고 이 나노 수율도 60%대로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흑자 전환 전망까지 나왔고요. 다만 내년 연간 흑자는 테일러 공장 감가상각비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고 외부 대형 고객 확보와 수율 70% 문턱이 남아있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